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전주 2박 3일 여행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. 거의 꽉 찬 1박 2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전주에 가자마자 바로 전주 남부시장, 야시장을 찾아갔습니다.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열리는데요. 이 남부시장 거의 사거리, 네거리 안쪽에 있는 네거리에서 좀 다양한 이런 먹거리들을 맛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. 저는 마약 육전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꼬치구이들이랑 김밥이든 불초밥이든 소세지, 핫도그, 닭강정이랑 해서 거의 없는 음식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. 취향껏 포장을 하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던지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카드 결제도 되고 안 그러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도 다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결제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야시장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하나 사려고 하면은 줄을 꽤 서서 사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는데요. 그래도 오랜만에 또 이런 분위기 느끼니까 너무 재미있고 좀 즐겁기는 했습니다. 좀 저도 여러 군데에서 줄 서서 몇 가지 음식들을 좀 포장을 했습니다. 이걸로 좀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요. 더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돈도 돈이지만 줄 서는 게 생각보다 꽤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. 우리나라 음식뿐만 아니라 외국 음식들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. 하여튼 좀 유명하다는 곳은 거의 대기줄들이 아주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야시장 정말 다시 오픈한 게 너무 반가웠고요. 이 포장하는 음식들 들고 숙소로 바로 와서 숙소에서 좀 맛있게 저녁 식사로 먹어줬습니다. 좀 다양한 좀 이 야시장 먹거리들 사왔는데요. 그럼 또 하나씩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닭강정인데요. 닭강정, 전 작은 컵으로 사왔고, 좀 국내상이 닭강정으로 해서 뼈도 조금 있었지만, 좀 달달하니 맛있게 먹기 좋은 닭강정이었고, 녹두전도 바삭하니 좀 간장 찍어서 먹기 되게 좋은 그런 녹두전이었습니다. 녹두전 먹고 또 이어서 또 다른 이 닭 스테이크도 먹어줬는데요. 닭 스테이크는 정말 아이들도 좋아하고 좀 야채들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하게 먹기 좋은 그런 닭 스테이크였고요. 좀 마라 떡볶이는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포장해 왔는데 매운맛의 떡볶이가 좀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마라 떡볶이였습니다. 그리고 파절이 삼겹살 김밥도 2인분 사왔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좀 식사용으로 좋다는 생각 들었고 좀 잘 무쳐진 파절이랑 삼겹살, 대패 삼겹살이랑 이렇게 밥이랑 되게 조화롭다는 생각이 드는 좀 맛있는 그런 김밥이었습니다. 전주에서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것 같고요. 소세지도 2개 사와서 하나씩 먹어줬는데 좀 순한 맛, 매운맛 이렇게 선택 가능하고요. 순한 맛인데 확실히 이게 불질이 잘 되어 있으니까 맛있었고요. 또 마양 육전도 2인분 포장이 왔습니다. 1인분에 8,000원인 마양 육전인데요. 마양 육전은 확실히 이 고기를 전으로 붙여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꽤 맛있었고 또 소스 따로 주시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은 간도 딱 맞고 식사용보다는 술안주로 딱 좋은 그런 마양 육전이었습니다. 마양 육전은 한옥마을에 본점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. 좀 다양하게 먹거리들 많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이날 저녁에는 화요 25도랑 같이 음식들을 먹어주니까 술맛도 좋고 음식 맛도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이 전주 첫날 묵었던 숙소는 전주 아중리에 있는 이 한옥 호텔에서 숙박을 하였는데요. 이 4인 가족 더블 침대 이 2개가 있는 방 예약해서 잤는데 되게 좀 편안했고 전기장판도 있어서 좀 따뜻하게 잠자기 좋은 곳이었습니다. 시설도 되게 좋다는 생각 들었고요. 가성비도 괜찮았고 방 따뜻하고 또 정수기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. 화장실도 꽤 넓게 있었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좀 하루 이거 쉬어가기에 좀 편안하게 쉬기 좋은 그런 한옥 호텔이었습니다. 또 컴퓨터도 2대 있고요. TV도 커서 좀 다양한 채널들과 함께 또 TV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전주 아중리에서 이 한옥마을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이 셔틀버스 무료로 운행하니까 이동하기 좋은 것 같았고요. 또
둘째 날 아침, 첫째 날 아침, 둘째 날 아침은 이 베테랑 칼국수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. 이 고기만두 먹어줬는데 고기만두 상당히 좀 맛있어서 되게 피도 얇고 되게 찰진 그런 고기만두 좋았고요.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비주얼이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베테랑 칼국수입니다. 칼국수 되게 진하게 맛있게 먹기 좋았고 아침 식사로 딱 좋았습니다.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전주 한옥마을로 이동을 하였는데요. 전주 한옥마을 이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한옥마을 좀 여행을 하였습니다. 이 주말에는 차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한옥마을은 규모가 꽤 큰 곳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 다녀도 다 둘러볼 수가 없는 그런 규모이고요. 아마 1박 2일 정도 잡고 돌아다니시면은 좀 한옥마을을 다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도 2박 3일로 계획을 하고 좀 돌아다녔지만 좀 첫날 뭐 늦게 전주 도착했고 또 마지막 셋째 날에도 좀 일찍 아침밥 먹고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한 1박 2일 정도 좀 전주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한옥마을을 좀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. 그만큼 규모가 크고 되게 넓은 그런 한옥마을이었는데요. 그만큼 볼거리도 많은 한옥마을이기도 합니다. 한옥마을 이 대습사청 또 이곳에서도 좀 잠시 또 봤는데 연못에 이렇게 또 동전 던지면서 소원 비는 곳도 있었고요. 이곳 말고도 걸어가다 보면은 좀 다양한 좀 곳들이 있습니다. 뭐 국악방송이 있어서 이 안에 포토존이 있으니까 포토존에서 또 사진도 찍을 수도 있었고요. 또 길거리에 다양한 뭐 소품 샵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뭐 또 토정 비결 보는 것도 있어서 좀 아이들과 처음이기 때문에 좀 기념으로 또 코인으로 바꿔서 한번 좀 봤습니다. 토정 비결 봤더니 이게 총평 운세가 있고 뭐 매월 운세가 또 따로 적혀져 있는 종이가 있었는데요. 저는 뭐 올해 운세가 나쁘지 않더라고요. 또 한옥마을 도서관도 있고 또 안쪽 골목길들 다녀도 되게 볼거리가 많고요. 또 전주 정통 술 박물관도 있습니다. 이런 곳들은 다 체험도 가능하는데 뭐 사전에 예약 받는 곳도 있고 뭐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. 이 술 박물관 이것도 좀 모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. 또 BTS도 이곳에 와서 뭐 또 술 만들기 체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좀 다양한 뭐 구경거리들 그냥 다들 문 열어져 있으면은 무료로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. 전주 한옥마을은 정말 한옥이 거의 800채 가까이가 있다고 하는데요. 길거리도 잘 되어 있고 좀 주말 오전이기 때문에 조금 한가해 보이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에 정말 사람들이 꽉 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. 또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은 다양한 좀 전시관들도 있는데요. 이런 전시들도 다들 좀 무료로 좀 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좀 오목대에 올라가고 싶어서 가고 싶었는데 오목대에 올라가는 길은 좀 계단이 공사 중이어서 좀 따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. 좀 밖으로 돌아서 가는 길도 있었지만 좀 귀찮아서 뭐 따로 가지는 않았고요. 원래 오목대랑 뭐 이목대 그리고 뭐 자만 벽화마을까지는 마지막 날 둘러보려고 했는데 좀 아이들이 그냥 집에 바로 가자고 해서 보지 못하고 갔네요. 또 경기전에도 갔습니다. 경기전도 한옥마을에 있는 곳인데요. 꼭 한 번쯤 좀 전주에 가서 가봐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. 이 경기전 오전 9시부터 입장이 가능한 곳이고요. 또 월별로 또 마감 시간도 따로 있습니다. 성인은 입장료 3,000원 또 따로 있고요. 65세 이상이면은 무료입니다. 경기전은 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. 정말 태조 이의 어진 저도 처음 봤습니다. 처음 봤는데 아무래도 뭐 진품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좀 흥미로웠고 이 경기전 안쪽은 꽤 공간이 꽤 넓게 있어서 좀 이야기하며 산책하기도 좋았습니다. 그리고 또 문화재 이 해설 투어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어진 박물관도 있어서 어진 박물관도 한 번 또 갔습니다. 어진 박물관에서 또 영상도 있으니까 영상도 이 두 편 한 번쯤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그 외에 경기점 바로 옆으로 부석 건물들도 있는데요.
또 구석 건물들에 대한 좀 설명들도 잘 되어 있고 또 어떤 건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좀 아이들과 같이 좀 방문을 해서 한옥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좀 그런 한옥 마을이었고요. 좀 걷다가 힘들어서 또 전주 벌집 아이스크림이 있는 카페가 있어서 또 이곳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어줬습니다. 그냥 순수 아이스크림이랑 벌꿀 아이스크림인데요. 정말 꿀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은 또 처음 보는데 벌집이 올려져 있는 벌집 아이스크림이 또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합니다. 와이프는 카페라떼를 먹었고요. 이 집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되게 커피도 괜찮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좀 식사 시간대여서 그런지 좀 손님들도 많이 왔고요. 이어서 이 경기점 맞은편에 있는 정동 성당도 갔습니다. 정동 성당도 이 전주에서 꼭 한 번쯤 가봐야 될 그런 여행지이기도 하는데요. 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정동 성당이기 때문에 꼭 한 번쯤 보시기를 권하고,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코스로, 좀 사진 찍는 코스로 꼭 한 번씩은 방문하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 둘째 날 좀 점심 식사까지 좀 하기 전에 좀 숙소에서 연락이 와서 또 먼저 숙소에 짐을 풀러 갔습니다. 이 전주 한옥마을 안쪽에 위치해 있는 별자리 한옥에 이곳에서 하루 또 밤 묵었는데요. 또 한옥에서 또 잠을 자는 거는 아주 오랜만입니다. 주변으로 좀 숙박업소들, 한옥업소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, 별자리 이곳은 좀 앱에서 좀 평이 좋아서 예약을 하게 된 곳입니다. 뭐 게스트 하우스라고 하는데 가족 단위로들 많이들 좀 묵으러 오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. 정말로 정통 한옥을 개조해서 좀 숙박업을 하고 있는 그런 별자리였는데요. 마당이 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가족들 와서 조용히 좀 한옥 체험하면서 좀 쉬어가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. 이곳은 다름인 게 아니라 정말 좋았던 게 방이 정말 방바닥이 뜨끈뜨끈 하다못해 뜨거워서 정말 어르신들 허리 지지기에 딱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그리고 방 안에 좀 뭐 에어컨도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겠다는 생각 들었고요. 저는 별동별 방에 묵었는데 복층형으로 되어 있어서 4인 가족이 좀 충분히 잠자기에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방 청소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. 또 복층에는 또 온수매트도 있어서 겨울철 따뜻하게 잠자기도 좋았습니다. 무료 인터넷도 잘 잡히고 뭐 보료도 되게 폭신해서 되게 좋았고요. TV가 좀 작은 게 좀 살짝 흠이었지만 사장님 되게 친절하시고 좀 설명 잘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곳이었습니다. 화장실도 아주 깔끔했고 좀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수압도 좋은 곳이었고요. 또 방 바로 앞에 작은 의자와 이 탁자도 식탁도 있어서 좀 차 한 잔 앉아서 마시기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. 별자리 한옥은 정말 인기가 있는 곳답게 이날도 만석이었는데요. 좀 오후 거의 1시쯤부터 체크인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서 예약하고 방문하면 좋은데, 이곳은 조식이 무료 서비스가 되는 곳입니다. 인원수에 맞게 조식을 내어주는데요. 샌드위치도 거의 뭐 서로 다른 맛의 이 잼을 사용해서 샌드위치도 만들어 주셨고요. 뭐 제철 과일들이랑 어른들에게는 커피, 아이들에게는 요구르트 주는 것도 좋았고, 이 삶은 달걀도 그냥 삶은 달걀이 아니라 구운 달걀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전주 왔으니까 물짜장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이 진미 반점에 가서 물짜장을 먹어줬는데요. 전주에 오면은 또 비빔밥과 더불어 먹어줘야 될 음식이 이 물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상당히 맛있는 그런 물짜장이어서 아주 만족스러웠고요. 아이들과 함께 좀 산책하다 보니까 교동미술관도 보였습니다. 교동미술관은 예전 그 백양 메리아스 공장인데 지금은 뭐 미술관으로 탈바꿈되어 있고요. 정월 대보름이어서 그런지 이 거리에서 이렇게 좀 풍하게 행사도 볼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. 뭐 주말에 방문하면은 좀 여러 가지 공연도 볼 수 있고요. 저 딸 아이가 이 공예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솜씨당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. 이곳에서는 반지나 목걸이, 팔찌 같은 것들을
직접 뭐 만들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. 뭐 직접 만든 물건들 뭐 구입도 가능했지만 좀 체험하고 싶어서 체험을 시켜줬고요. 이 솜씨당 마루에 있는 고양이인데 이런 고양이 처음 봤습니다. 만져도 가만히 있고 정말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의 뭐 개냥이 같은 고양이였는데요. 상당히 되게 순하다는 생각 들었고 자기 혼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 고양이 이런 고양이는 처음 봤네요. 정말 사람을 절대 무서워하지가 않더라고요. 좀 딸아이 목걸이 만들고 싶다 해서 목걸이 만들었고요. 좀 다른 직원분이 좀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체험하기에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좀 체험이었습니다. 이 목걸이 체험 1시간 정도 걸려서 다 만들었고요. 좀 체험비는 5만 원이었고 뭐 사진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. 전주 한옥마을 좀 외곽 쪽으로 산책하다 보니까 강암 서해관이라는 곳도 있었고요. 뭐 따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저 멀리 남청교가 보입니다. 이곳은 또 밤에 야경이 되게 예쁘다고 하는 곳인데요. 저희 가족들은 밤에는 거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좀 낮에 남청교 이곳에 와서 또 방문을 하였습니다. 남청교에는 청현우라는 큰 정자가 있습니다. 청현우에 대한 좀 설명도 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고요. 청현우 이곳은 되게 시원한 곳이어서 잠시 쉬어가기 좋고 또 주변 풍경도 되게 좋습니다. 전주천도 제대로 볼 수가 있고요. 한옥마을이랑 또 한옥마을 건너편 마을까지 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좀 밤에 한번 다음에는 좀 와서 야경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요. 청여루 아주 좋았고 저 멀리 또 자만 벽화 마을도 보이는 게 보였습니다. 이 청여루 잠시 들린 거는 이 서학동 예술인 마을을 가기 위해서 잠시 들렸는데요. 이 또 전주 이 한옥마을 근처에 서학동 예술마을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곳에는 실제 예술인 분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또 작업을 하는 그런 곳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또 표지판에 안내판도 되어 있고 좀 소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작가 있으면은 한 번쯤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서학동 예술마을은 좀 거리를 쭉 산책을 해줬는데 딱히 뭐가 볼 게 많다 그런 건 없었고요. 그냥 작가들의 작업실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 정도의 그런 마을이라는 것만 좀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도 또 사람들 좀 어느 정도는 좀 둘러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. 곳곳에 좀 사진 찍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곳도 볼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. 서학동 예술마을을 둘러보고 다시 전주 한옥마을로 갔는데요. 갈 때는 이 돌다리를 건너서 갔습니다. 돌다리 아주 좀 이런 거 만들어져 있기 되게 좋았고 또 가는 길에 보다 보니까 이 남청교 청현루가 또 제대로 보여서 좀 잠시 보고 갔습니다. 확실히 밤에 조명 켜지면은 되게 경치가 예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. 이 청현루 다리 뭐 남청교도 지나가시고 근처에 있는 돌다리도 건너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안중근 장군 기념관이라는 곳도 있었는데요. 이곳은 풍년제가 본점에 같이 있었습니다. 전주에 가시면은 풍년제가라는 이 빵가게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풍년제가가 있고 P&B 풍년제가가 있습니다. 제가 간 곳은 풍년제가 본점인데요. 이 원래는 이 P&B 풍년제가가 더 오래되고 오리지널 빵집이라고 합니다. 하여튼 풍년제가 본점 갔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빵집이었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빵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좀 전체적으로 빵들은 가격대가 좀 살짝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우리 밀을 이용해서 만드는 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괜찮다는 생각 들었고 이곳에도 역시나 이 수제 초코파이가 있습니다. 전주에서 또 사람들 많이 사가는 게 전주 수제 초코파이인데요. 저도 이 풍년제가에서 이 수제 초코파이 2박스를 포장해 왔습니다. 먼저 그러면은 빵을 볼 텐데요. 서비스로 이 빵집에서 부세 빵을 줘서 좀 맛을 봤습니다.
부세빵 어렸을 적에도 좀 많이 먹어봤던 그런 빵인데요. 부세빵, 이 빵 이름이 부세인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. 바로 좀 단면을 잘라서 줬는데 이 오리지널 거의 부세빵 안에 딸기잼이 들어가 있고 좀 버터크림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. 좀 카스테라처럼 되게 폭신한 맛도 있고 좀 딸기잼의 좀 달콤한 맛이랑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이 수제 초코파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안에는 10개의 초코파이가 들어가 있고요. 설명서 잘 되어 있고 좀 보관 방법이랑 있으니까 좀 알아서 보관들 하시면 됩니다. 풍년제가 우리 밀로 만든 이 수제 초코파이이고요. 수제 초코파이 하나에 거의 2,3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것 또한 바로 빵 봉지 뜯어서 맛을 봤습니다. 좀 사이즈는 큰 그런 초코파이였고요. 초코파이에 좀 초콜릿도 이렇게 잘 묻혀져 있었고 역시나 안쪽에 이 딸기잼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초코파이였는데 은근히 좀 단맛도 되게 좋고 식감도 좋고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초코파이였습니다. 이어서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계속해서 좀 걸어줬습니다. 전주 한옥마을 또 한쪽에 위치해 있는 전주 향교를 보러 갔는데요. 가는 길에 오래된 슈퍼마켓도 있고 좀 다양한 좀 가게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제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 외곽 쪽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적게 보이는 곳이었고요. 메인 거리에는 여전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전주 향교 이곳은 꽤 이곳 또한 규모가 넓은 곳이고 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좀 가르침을 받은 곳이어서 그런지 나무들도 크게 있고 좀 뒤편으로 역시나 좀 자만 벽화 마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. 전주 향교도 한 번쯤 아이들과 함께 좀 산책 삼아 가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고요. 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저녁 식사를 하러 이 남로 갈비집에 갔습니다. 남로갈비 본점 역시나 한옥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. 전주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물갈비 4인분을 먹어줬는데 이 전주에 와서 물갈비 처음 먹어보는데 아주 맛있고 좋았습니다. 빨갛지만 전혀 맵지가 않았고요. 이 볶음밥까지 먹으면은 꽤 맛있는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물갈비 또 상추에 쌈 싸서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전주 남로 갈비집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슬로시티 브루어리라고 해서 있는데요. 수제 맥주를 제조해서 파는 곳입니다. 이곳에서 이 고르곤 이 피자 좀 포장이 왔고요. 감자와 베이컨 피자인데 피자 맛있게 먹기 좋았고 이곳에 또 수제 맥주도 포장이 와서 마셔줬습니다. 수제 맥주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도도뇨라는 수제 맥주를 포장해 왔는데 되게 좀 부드러움도 좋고 쌉싸름 맛도 좋은 그런 수제 맥주였습니다. 보름달이 뜬 날이었습니다. 보름달 뜬 날,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도 할 겸 혼자서 좀 새벽 거리를 걸어줬는데요. 새벽이어서 그런지 사람들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한적한 거리 괜찮았고 한옥마을에 좀 가로등들도 많이 켜져 있어서 밤에 좀 야경 보러 한옥마을 산책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고요. 꽤 되게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전주 한옥마을이었습니다. 아침 식사는 저 전주 남부시장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요. 남부시장 안쪽에 아침 6시부터 영업한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저는 현대옥 콩나물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. 저 아침 해장으로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어줬고요. 역시나 맛있는 그런 콩나물국밥이었습니다. 좀 콩나물국밥 순한맛, 보통맛, 매운맛으로 선택 가능한데 저는 보통맛 했는데요. 국물의 진한 맛도 좋았고 오징어 살이 추가해서 식감 좋게 좀 전날 마신 술 해장하기에도 좋은 그런 콩나물국밥이었습니다. 어느덧 좀 전주 한옥마을 다 둘러본 것 같고 2박 3일이 금세 지나갔습니다. 거의 1박 2일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좀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바로 아침 먹고 일산으로 올라왔습니다. 전주에서 이 전주랑 제주랑이랑 소품샵에서 이 제주도 라면들 좀 4팩 포장이 왔고요. 또 전주 웽이집 콩나물국밥집에서 콩나물국밥이랑 모주도 이 포장이 왔습니다. 전주 웽이집 모주는 뭔가 한약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도수는 낮기 때문에 보약 삼아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먹으면
꽤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고요. 콩나물 국밥도 3인분 포장이 와서 다음 날까지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. 확실히 국물이 이 집은 좀 칼칼하니 좀 역시나 깊은 맛이 좋은 그런 웽이집이었습니다. 전주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전주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. 거의 1박 2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주 가면은 다른 곳도 많이 있지만 이 한옥마을만 둘러봐도 정말 시간이 잘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전주 여행 추천드리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